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너 읽고 싶은데 왜 못 읽어? 라고 하면 너무 바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쪼개서 집중 읽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고전 읽기를 지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이거요, 중학생들이 직접 알려준 비법이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이들은 쉬어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줄거리 먼저 접하면 좋습니다. 책을 딱 집어 들었을 때 우와 끌린다, 이런 책이 휘리릭 읽기 좋거든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도 영화 같은 경우에도 초입에서 다 읽을지 안 읽을지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전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한참을 읽어도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요약본으로 좀 줄거리 먼저 접해서 읽다 보면 아, 대충 요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뒤에까지 끝까지 읽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요, 아, 나 고전은 싫은데 유튜브에서 혹은 영화나 드라마 또 웹툰으로 나오면 나 읽어볼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작은 아씨들, 제인 에어, 오만과 편견, 위대한 개츠비, 안나 카리리나 등은요 이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책으로 접하면 좋겠죠. 또 요즘에 유행하는 MBTI 있죠? 그거를 활용해 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 전에 홍길동은 MBTI가 뭘까요? ENFP입니다. 인싸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창의적이고 정의로운 성격이에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모험가입니다.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아, ENFP 하고 읽으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 메밀꽃 필 무렵의 허생원은요 ENFJ입니다. 따뜻하고 교감과 배려를 중시하는 인물이에요. 이걸 읽기 전에 아, 허생원에 대해서 ENFJ다 라고 파악을 하고 읽으면 훨씬 더 허생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먼저 읽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야기해 줬으면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스토리의 힘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스토리를 좋아하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부모님이 맛깔나게 고전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세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노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들려준 내용은요 아이들이 훨씬 더 고전을 지루하지 않게 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전,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딱 한 권 읽기와 시간 정해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딱 한 권, 너무 긴데 어떻게? 네, 시간을 정해두고 일정한 분량만큼 읽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너 읽고 싶은데 왜 못 읽어? 라고 하면 너무 바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쪼개서 집중 읽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 조회 시간에 10분 활용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하루에 딱 10쪽만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나서 그 부분에서 아웃풋이 반드시 있어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메모나 감상평을 적어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읽고요. 주말이나 방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을 정해두고 고전 읽는 시간을 좀 길게 확보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읽다 보면 아이들이 고전의 맛을 들일 수 있으니까요. 성적 향상에 좋은 고전 읽기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에게 맞게 익숙하게 질문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요, 안 읽히는 책이 있어요. 대부분의 고전이 번역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몇 권의 번역서를 보고 나서 잘 읽히고 나에게 맞는 문체가 있는 책을 고르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이 들어본 적이 있거나 학교에서 배운 적 있는 고전을 먼저 읽어보면 좋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너는 어떤 고전을 읽고 싶어? 라고 했더니 1984를 읽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들었어. 샤르트르를 읽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문장을 어디서 읽은 거예요. 그 문장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아이들이 한번 들어보고 익숙한 것은 다시 접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요. 이것을 좀 활용해 보세요. 또 질문을 통해서 읽어야지만 나에게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거나 문제집에 문제를 풀 때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질문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질문을 고전에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그때 그렇게 했을까?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와 내가 생각하는 주제는 의도가 같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나만의 방법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좀 더 주체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전을 한번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100%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서 아이가 설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좋게 고전을 보고 있으면요, 슬쩍 물어보세요. 이거 요즘에 뭐 흥길동이 뭘 어쨌다는 거야? 활빈당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이가 활빈당에 대해서도 홍길동의 업적에 대해서도 그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읽다 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서 막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물어봤을 때 어설프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나무라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랬어? 라고 넘어가 주세요. 아이도 내가 제대로 안 읽었네 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읽어야겠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라고 약간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머리에서 계속 굴리면서 읽다 보면 읽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죠. 고전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필사하고 연계하고 연결하라, 세 가지 방법 추천드립니다. 고전을 읽는 거 왜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은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읽고 나서 좋은 부분을 필사하는 거예요. 좋은 부분을 따라 쓰다 보면 훨씬 더 그 문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좋았던 이유도 곁들여 보면 좋습니다. 왜 나에게 특별히 이 문장이 다가왔을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죠. 두 번째, 연계 독서 및 관련 작품을 탐색하는 겁니다. 자, 홍길동전과 레미제라블을 같이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지? 또 어떻게 다르게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고 있지? 라는 것을 비교하다 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죠. 세 번째, 사회현상이나 나의 문제와 연결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홍길동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홍길동 같은 삶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요즘에 뭐 신분차별은 없지만 좀 부당하다,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또 내가 만약에 영웅이 된다면 혹은 이 사회에 필요한 영웅이라는 건 뭘까? 라는 질문들을 던져가면서요, 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삶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이 되겠죠. 동서양 고전을 읽는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성적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어휘력이라고 하잖아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 동서양 고전이 어휘에 도움이 될까요? 동서양 고전은 언어 능력, 어휘력을 키워주고요. 문정 해석력과 논리적 관계 파악을 통해서 분석력을 높여줍니다. 자, 수능이 뭘까요? 수능은요, 낯선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고사입니다. 특히 국어 과목은 그렇죠. 그런데 고전에서 낯선 생각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이 도움이 되겠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자, 동백꽃을 읽습니다. 안팡스레, 선혈, 또 실박하다라는 단어를 만나요. 너무 낯선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을 처음 접하면서 아이들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익힙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옛날 단어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딱 맞닥뜨렸을 때도 이게 뭐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수능에서도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비문학 독해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어휘 감각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해석력에 도움이 됩니다. 홍길동전에 보면요. 홍길동이 아비를 잃고 어미스라에서 자라다가 겉으로는 형제들과 문제없이 지내는데 속으로는 늘 다투고 의심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어때요? 일단 문장이 너무 길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리송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장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고전을 읽다 보면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을 추론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수능의 문장 보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전을 읽는 것이 그 문장 해석력과 작품 내에서 갈등과 심리 상태를 읽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운몽 아시죠? 네, 성진이라는 승려가 팔선녀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속세의 부귀영화를 막 꿈꾸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스승이 이 녀석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양소유로 태어나죠.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입신양명해서 부귀영화를 또 갖게 돼요. 그런데 이때 그가 생각합니다. 부귀영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승려가 돼서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세계까지 가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요? 시간적 순서가 쭉 진행이 돼요.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욕망과 깨달음의 갈등, 현실과 이상의 갈등, 허망함과 성찰의 갈등들이 쭉 나오면서 이 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쭉 연결해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이는 당장에 점수가 막 오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능력들이 차근차근 쌓이는 게 아주 문장 독해력, 독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고전을 읽는 학생과 읽지 않는 학생, 어떤 차이가 나게 될까요? 언어 능력과 사고력, 인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언어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어휘를 통해서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헤겔의 논리학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 본질론, 매개, 보편자, 특수자, 개별자 같은 논리학의 존재와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서 변증법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어휘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전문적 어휘를 만나면서 아이의 어휘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고전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또 고전의 문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문장들을 읽으면서 고차원적인 독해력과 문장 해석 능력을 높여주지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도 키워집니다. 플라톤의 대화를 읽었다고 하면요. 거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문답법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들이 샅샅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쭉 배우다 보면 사고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인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서 덕 있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에게 행복이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덕 있는 행위라는 건 또 뭘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늘어나고 인성과 가치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에는 또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전이 이런 것에 도움을 주겠죠.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가 굉장히 아이 인생의 차이가 나거든요. 청소년기에 생각을 안 해보면 평생 그 개념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고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죠. 중학생이 동서양 고전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서양 고전 읽으면요. 인간의 본성이나 보편적인 가치를 탐구하고 윤리적, 도덕적 성찰을 돕고 그 다음에 인성과 평생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고전의 주제는 뭔가요? 사랑, 용기, 정의, 도덕, 또 자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린 왕자를 읽었어요. 그러면 권력에 집착하는 인간, 뭐 다양한 유형의 인간이 나오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이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고민하는 인간성이라는 부분 혹은 길들여진다는 것, 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 윤리적, 도덕적 성찰을 하게 해주는데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과즉물탄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못을 알면 스스로 고치는 게 마땅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 보면 잘못했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는데 사과 안 해서 손절하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고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가치관인데요. 노인과 바다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해내는 용기죠.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엉덩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해내는 힘. 노인과 바다를 보면서 이런 게 인생이구나. 나 정말 입시지옥에서 너무 힘들어. 공부가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한번 버텨보면 끝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가치 있게 고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